해외여행에 나서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면 라면 생각난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한 여성 승객이 거액의 소송을 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17일이었는데요. 인천에서 파리로 향하는 아시아나 역에 기한 슈퍼모델 출신 30대 여성 장모 씨가 비즈니스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륙한 지 5시간이 지나 라면을 주문했다가 아랫배에서부터 허벅지와 중요 부위까지 2도에서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과정을 놓고 승객과 항공사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장모 씨는 승무원이 라면을 가져와 테이블에 내려놓는 순간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이 과정에서 라면이 자신의 몸으로 쏟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항공사는 라면을 건네는 과정에서 승객이 실수로 쟁반을 쳐 라면이 쏟아졌다고 강하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승객 장모 씨는 아랫배와 허벅지, 중요 부위까지 2도에서 3도의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모델 출신으로 패션일과 제과일을 병행하는 장모 씨는 이번 사고로 방송과 패션일이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뜨거운 오븐에서 작업해야 하는 제과 사업도 두려움이 생겨 할 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또 중요 부위 화상으로 정상적인 부부 관계조차 힘들어져 임신과 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며 2억 원의 배상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 항공 측은 병원비 2,400여만 원과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3,600여만 원을 합해서 6,126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배상액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후 응급처치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승객 장모 씨는 기내에 화상용 거즈 등 의약품도 없었고 연고만 바르고 시간을 보낸 뒤 내려서 조치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항공사 측은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지시를 받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화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다른 업소에서 입은 경우에 그 후에 그 매장 관리인이 어떤 그 화상 관리를 사후적으로 해줬는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화상의 정도가 심해지고 또한 그 앞으로 그 여러 차례 수술을 받더라도 제대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응급처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이 부분 역시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갈라지지 않을까. 네, 라면을 둘러싼 기내 사고 우리나라의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이었죠. 태국 여행기를 탄 중국 여성이 컵라면 익힐 물을 즉시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뜨거운 물을 쏟아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승무원 측과 승객 측이 대립하며 기내가 아수라장이 돼 결국 항공기는 회항했고 소란을 벌인 중국인 여성 승객은 승무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라면 서비스 대체 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승객들이 라면을 가장 많이 찾기 때문인데요. 특히 라면을 끓여주는 서비스는 비즈니스석의 특권이라고도 불리죠. 컵라면을 3,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저가 항공에서도 지난해 상반기 기내 매출 1위를 기록하며 라면의 인기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차와 커피보다 많은 양의 뜨거운 밀이 필요한 라면은 승무원들에게 특히 주의해야 할 정도로 큰 부담인데요. 항공사들은 라면의 인기가 워낙 높아 연이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라면 서비스를 쉽게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행동 반경에 제한이 있고 언제 난기류를 만나 흔들릴지 모르는 기내에서 굳이 라면을 제공해야 하나 등 안전성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움직이는 기내에서 다소 위태롭게 제공하는 라면 서비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이번 사건처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승객은 물론 항공사나 승무원도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비행을 위해 라면의 안전성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